실적이나 이런 거는 좋아질 거는 같아요.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HBM을 해주면 훨씬 좋죠. 뭐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면 12단 먼저 해가지고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럼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2단짜리. 그러면은 이게 판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가 공략하는 거는 12단짜리인 것 같더라고요. 젠순항도 오라는 게 어쨌든 12단, 16단 고사양 제품 원하거든요. 중요한 건 12단이든 8단이든 어쨌든 통과는 해야 돼요. 예, 아무리 기술에 앞서가도 그게 안 되면 정말 도루묵이잖아요. 통과 소식이 하반기에 나온다면 어쨌든 삼성의 반격은 저는 시작될 수 있다. 그럼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사이클 꺾이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계속 상승장을 이끌 가능성이 아직 룸이 좀 남아있다. 아까 전에 금투시 얘기를 또 하셨으니까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공매도가 지금 금지된 상태잖아요. 네. 근데 뭐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트리키하고 우리만 지금 공매도 차익 공매도를 지금 금지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거를 지금 내년 3월 말까지는 연장하겠다. 네네네. 정부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제 7월부터 이제 그게 재개된다 이렇게 좀 흘러갈 텐데 이 공매도 금지 조치 그 다음에 재개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거가 우리나라 지금 증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결국엔 공매도는 재개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MSCI 선진지수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안 이번에도 안 된 네. 이유는 다른 건 거의 다 갖춰졌어요. 사실 외환시장 개방도 했고 뭐 영문 공시라든가 이런 거 이제 외국인이 원하는 대로 해줬는데 유일하게 좀 하나 안 된 게 그거죠. 공매도죠. 그걸 또 예, 짚었더라고요. 예, 짚었어요. 예, 정확하게 예. 짚었기 네. 때문에 공매도 재개되면 아마 이제 MSCI는 선진지수 편입은 거의 확정되겠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번에도 이제 정부에서는 공매도 지금 이제 불법 공매도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전산 시스템이 안 갖춰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완벽하게 구비를 해가지고 내년 3월까지 그걸 갖춰 놓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3월까지 만약에 갖춰지게 되면 어쨌든 이제 공매도는 재개될 가능성은 저는 분명히 좀 높아졌다. 좀 관건은 그거예요. 지금 이제 모든 기업이 다 공매도 금지인데 그때처럼 코로나 이후로 공매도 했을 때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해제했잖아요. 네. 그렇게 할 건지 네. 아니면 이번에 아예 전면 다 공매도 재개할 건지 음. 사실 MSCI가 원하는 건 전면 네. 공매도 네. 재개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선진지수 편입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면 이번엔 이 시스템을 완벽하게 많이 갖춰지면 모든 기업에 대한 공매도가 다 금지가 해제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그거는 아마 이제 내년 초 되면 또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공매도 금지가 만약에 근데 이제 풀리게 된다면 결국엔 이제 증시에는 일단 단기적으로 악재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수급 때문에. 예, 수급이 일단 없는 공매도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 외국인들이 공매도 수요가 되게 많은 편인데 네. 당연히 공매도가 이제 잡히게 되겠죠. 그래서 첫 한 2주 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악재입니다. 주식시장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그래서 2주 동안은 그걸 적응하는 과정도 필요하니까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분들도 무조건 공매도를 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가 잘못됐다고 지금 말씀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불법 공매도 첫 번째가. 근데 그걸 어쨌든 정부가 바로잡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불법 공매도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고 두 번째가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왜 외국인 기관은 무제한으로 공매도를 하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공매도를 하게 되면 90일 안에 갚아야 되는데 그걸 좀 맞춘다. 네, 근데 기관들은 무제한이거든요, 네. 실제. 근데 그거를 90일로 똑같이 해주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아. 네 번 연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1년 동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개인들이 봤을 때 이제 좀 봉찐 거죠. 뭐냐, 할 거면 그냥 90일로 다 맞춰라. 근데 제가 그때 그 기사 보니까 90일 해서 1년 동안 연장시킬 수 있어요. 네 번. 그러면은 네. 분기에 한 번씩 연장 가능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개인 투자분들을 봤을 때 이건 납득이 사실 안 돼요. 네. 네. 이거를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원하는 건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맞춰야 맞춰달라. 되는데. 거기서 제일 큰 게 그거였어요. 네. 공매도 금지 기간. 네. 왜 기관이나 외국인은 무제한으로 하느냐. 네. 그래서 이번에 맞춘다고 했는데 이걸 개인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90일에서 그럼 최종 1년 할 수 네.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인 투자분들이 이걸 공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어쨌든 좀 맞춰주셔야 된다. 개인들이 공감할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개인들도 공매도 금지. 왜냐하면 전 세계 다 공매도 해요. 네.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뭔가 불법인 것 같고
개인만 당하는 것 같고 네. 이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해소해 주시려면 형평성을 반드시 맞춰 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옛날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개인도 무제한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개인들은 사실 공매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관이 하는 거를 좀 이렇게 줄여달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걸 좀 맞춰주시면 좀 더 개인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지금 국내 증시가 지금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제 기업 실적이 이제 상승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런 의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도체가 이제 사실 뭐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는 좋아질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도 계속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HBM을 해주면 훨씬 좋죠. 뭐 엔비디아 납품을 한다면.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좀 생각이긴 한 게 일단 HBM에서도 한번 반격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HBM 지금 이제 3E라고 차세대 제품이 마이크론과 하이닉스는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게 8단짜리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단수를 쌓잖아요. 뭐 6단, 8단, 12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높을수록 사실 좋죠. 예, 고성능이니까. 근데 삼성전자가 8단에서 아직 통과가 안 됐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공략하는 거는 12단짜리인 것 같더라고요. 12단은 먼저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2단 먼저 해가지고 이걸 먼저 선점을 하자. 어차피 그냥 8단은 뺏겼기 때문에 그럼 들어가도 후발주자거든요. 근데 12단 먼저 해가지고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를 하게 되면 그럼 먼저 들어갈 수도 있어요. 12단짜리. 그러면은 이게 판도가 갑자기 바뀌어버릴 수도 있어요. 젠슨왕도 원하는 게 어쨌든 12단, 16단 고사양 제품 원하거든요. 근데 HBM 지금 어쨌든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은 통과됐지만 삼성전자는 아마 발열 문제 때문에 아직도 통과가 안 된 걸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걸 12단짜리를 좀 잡아준다면 근데 삼성과 하이닉스가 만드는 공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8단까지는 하이닉스가 어쨌든 유리했는데 12단에서는 삼성 방식이 유리하다는 얘기들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12단이든 8단이든 어쨌든 통과는 해야 돼요. 예, 아무리 기술에 앞서가도 그게 안 되면 정말 도루묵이잖아요. 그래서 뭐 12단에서 어쨌든 통과 소식이 하반기에 나온다면 어쨌든 삼성의 반격은 저는 시작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거기 이제 내용을 보니까 마이크론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HBM이 투자를 많이 하니까 전통 반도체 기존에 하던 그 공급을 늘리기가 좀 어렵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기존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삼성한테 되게 유리하다는 얘기죠. 삼성은 HBM을 못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기존 반도체 비중이 높아져 버린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 비중이 높아졌는데 여기 가격이 올라가면 모건 스탠리도 그 얘기를 똑같이 했거든요. 내년에 기존 반도체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다.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해져가지고. 그러면 이건 삼성한테 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역설적인 거죠, 이것도. 이것도 예. 작은 반전. 예. 그래서 삼성한테는 지금 주가 못 갔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방 되게 단단한데 괜찮아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왜냐하면 기존 반도체도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올라가면 좋고 여기에 HBM은 지금 사실 누구도 기대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데 어쨌든 통과만 돼준다면 예, 이벤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이벤트 드리븐 효과로 주가가 위가 튀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도 있는 구간에 지금 놓여 있어요, 삼성이. 임팩트는 사실 HBM이죠. HBM이 돼야 훨씬 임팩트는 좋겠지만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는 제가 봤을 때는 요즘에 기사 보면 삼성전자에 안 좋은 기사 사실 좀 많잖아요. 네. 뭐 얼마 전에 파운드리 뭐 예. 폐기설 그리고 막 위기에 몰렸다. 맞아요. 뭐 엄청 안 좋은 기사. 예. 근데 보통 삼성전자 그런 기사 나왔을 때 주가가 나빴던 경우가 없어요. 과거에도 보면. 예. 그러니까 그만큼 삼성전자에 대해 저는 좀 그런 것도 생각이 들어요. 아, 채찍질 아닌가. 삼성전자가 그걸 모를 리도 없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한테 좀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이 어떤 이제 외사 자료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이 보통 10분기 상승한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10분기면 언제 상승 사이클이 시작했냐면 작년 3분기 아니면 4분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AI 사이클 시작을 해서 그럼 작년 3분기하고 4분기로 치면 10분기면 26년 1분기 25년 4분기까지 딱 10분기예요. 네. 계산을 해보니까. 네, 네, 네. 그럼 26년 1분기에 꺾인다가 아니라 네. 이 계산이면 26년 1분기에 꺾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적어도 올해까지는 반도체 사이클은 꺾이는 것보다는 올라가고 만약에 26년 1분기가 사이클의 고점이면
주가 6개월 선행하죠. 그럼 내년 3분기부터 주가 꺾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걸로 계산을 네. 하면 그러니까 아직 여유가 있는 거죠, 어. 사실은. 그래서 반도체는 여전히 저는 좀 계속 상승장을 이끌 가능성이 아직 룸이 좀 남아 있다. 다만 일부 기업들이 너무 많이 오른 거, 미국도 마찬가지니까 그 가격 부담은 좀 해소는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적 개선이 좀 기대되는 업종이 있다면은 또 무엇이고 또 대표적인 기업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조선 같아요. 네. 가장 좀 명확한 게 조선이 왜냐하면 이제 그 지난 작년만 해도 작년 재작년에 수준 좋았잖아요. 근데 주가 안 갔거든요. 그 이거 수주 좋으면 뭐하냐? 돈을 못 버는데 수주는 좋은데 그 적자가 계속 나니까. 근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조선은 되게 좀 독특한 산업인 게 지금 수주 받는다고 그게 실적이 아니라 그렇죠. 1년 후 걸리죠. 이게 실적이 잡히는데 배 만드는데 1년 반에서 2년 걸리니까. 근데 보통은 실적이 많이 반영되는 게 건조할 때 이제 인도할 때니까 그러면 22년부터 비싼 선박들이 이제 수주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게 반영되는 게 올해네. 이제 예, 올해 2년 정도 지났으니까 이제 올해부터예요. 네. 그 실제로 올해 1분기부터 많은 기업들이 흑자 전환이 드디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로 가면요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고가 선박은 더 많아지니까. 그래서 지금 신조선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럼 계속해서 그게 누적돼가지고 실적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또 한 가지가 인건비가 문제였잖아요. 네. 뭐 인력 부족하다. 그래서 작년에 인력 부족해가지고 한번 난리 난 적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인건비가 올라가요. 미국이 고용이 좋았던 것도 그것 때문이에요, 사실. 인력이 부족하니까. 배는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근데 작년에 정부가 좀 도움도 줬지만 그 외국인 노동자 많이 채용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정상화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인건비는 더 늘기가 어렵겠죠. 그게 기존보다. 그럼 이것도 긍정적. 또 세 번째가 후판. 배 이제 철판 있죠. 이것도 가격이 많이 안정감을 좀 찾고 있어요. 후판 가격이 조선 원가의 한 20%나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도 고점 대비 한 20%는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이제는 수주 걱정하시는 분들 많지는 않잖아요. 수주는 여전히 괜찮은데 다 걱정하는 게 그렇게 수주 잘하면 뭐하냐? 돈을 못 버는데. 근데 그 걱정이 이제 실제로 해소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선주는 가장 명확한 이제 그 실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고 그다음 얼마 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제가 자료를 이제 그 며칠 전에 자료가 나온 걸 봤거든요. 거기서 하반기 수출 전망대 자료가 나왔어요. 그거 보다 보니까 업종별로 전망을 딱딱딱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일 눈에 들어온 게 아무도 기대하는 석유화학이에요. 석유화학이 하반기 수출이 13%늘 거래요. 네. 두 자릿수. 네. 여기 항상 마이너스거나 되게 안 좋았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주가도 많이 망가져 있는데 그거 보고 한번 이제 읽어봤더니 석유화학이 어쨌든 이제 지금 유가도 많이 안정감 찾았기 때문에 유가도 좀 좋지만 결국 중국과 유럽 경기가 조금 나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석유화학의 제일 1순위는 중국 경기잖아요. 네. 근데 중국이 지금 이구환신, 이제 네. 가전제품 네. 소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기업들도 중국 소비 좀 살아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LG화학의 그 ABS가 뭐냐면 이런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소재인데 가동률이 지금 90%까지 올라오고 있대요. 그 얘기는 뭐죠? 그러니까 이게 70%까지 떨어졌던 가동률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얘기는 중국의 그 수요가 실제 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석유화까지 연결을 해보면 지금 시진핑 주석도 요새 그런 느낌 안 드세요? 미국이 막 때리고 유럽이 아무리 때려도 옛날처럼 막 공격적으로 뭔가를 얘기를 안 해요. 좀 그런 느낌은 저는 좀 들더라고요. 실제 그런 거 같아요. 네, 옛날 같으면 막 과격하게 예. 나왔을 텐데 네. 규제도 하고. 근데 뭔가 좀 조용해요. 네. 물론 이제 유럽에 뭐 돼지고기 야 너네 그렇게 나오면 우리 돼지고기 비싸게 뭐 관세 매긴다 그런 건 했지만 근데 그거 얘기만 했지 뭐 예. 조치한 건 소식도 없어요. 그리고 예전은 거의 눈에 넣는 얘는 이런 식으로 바로 그냥 이제 타격했는데 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약간 시진핑도 지금 생각이 야 올해는 싸우지 말고 내시를 좀 다지자. 우리 좀 안 좋잖아 경제. 그렇게 좀 약간 가려는 분위기 같아요. 이걸 이제 그 중국의 그 고사성어로는 도광량이가 이제 그 어둠 속에서 자기 실력을 기르는 거잖아요. 그 티 안 나게.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인데 내실을 다지면서 다음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눈밖에 나지 말자. 약간 이런. 이거는 되게 우리한테 좋은 게 중국이 부양을 어쨌든 하겠다는 의지가 좀 굉장히 강하다. 싸우는 것보다는 경제 살리겠다. 이거 같아요. 그리고 보면 석유화학도
좀 약간 다크호스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석유학은 근데 좀 단점이 공급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이지만 최악은 좀 지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그 데이터를 보면서 느낀 게 어쨌든 조선과 석유화학 좀 의외로 석유화학 쪽도 좀 나아지고 마지막에 그 데이터에서 또 하나 나왔던 게 PC 쪽. 근데 우리나라 수출에서 PC는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 그 PC 중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서버 있죠. 네. 서버랑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노트북 있죠. 노트북에 요새 뭐 들어가냐면 저장 장치로 SSD 많이 넣죠. 네. 옛날에 하드 넣었잖아요. 네. HDD. 네. 근데 그게 AI 데이터 센터가 많아지니까 SSD 채용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게 저전력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노트북엔 요즘에 정말 다들 SSD 쓰잖아요. AI PC가 이제 본격 출시가 됐는데 거기에 당연히 SSD도 이게 많이 팔리면 탑재가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실제로 하반기도 그게 전망이 SSD가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전망이 나왔고 근데 마이크론도 그 얘기를 했어요. 똑같이 올해 4분기에 PC 교체 수요가 시작될 거래요. 왜냐하면 윈도우 10을 이제 내년에 윈도우 10이 내년 10월부터 이제 업데이트가 끝나요. 그러면 기업들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아마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AI PC 나오고 윈도우 교체 수요 이 두 가지가 아마 연말에 맞물릴 것 같다. 그러면 반도체 쪽에서도 SSD에 이쪽은 낸드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힌트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쪽이 좋아질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 그래서 반도체 밸류체인 보실 때도 SSD 관련된 그런 기업들도 한번 밸류체인 찾아보시는 것도. 그래서 그런 쪽이 저는 한번 하반기에 조금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좀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6월 말이니까 저희가 한번 상반기 국내 증시를 네. 우리 이사님 한마디로 좀 정리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한마디란 표현은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발언이 한숨이 나와요. 한숨 크게 쉬시네요. 뭔가 아쉽다. 아쉽다. 위가 열릴 수 있는 조건이 많은데 그게 한국은 뭔가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뭐 금투세도 아쉽고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뭔가 될 것 같은데 H뱅 결국 못 됐고 그러니까 결국 한국은 잠재력은 있는데 뭔가가 위를 막아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가 막힌 시장이라는 좀 안타까움. 요게 상반기를 좀 한마디로 표현했고 하반기는 위가 좀 그 뚜껑들이 뭔가 좀 정치권도 좀 더 개인 투자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통과돼서 좋은 소식 그래서 위가 뚜껑이 열리는 네.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발목을 좀 잡고 있는 것들이 많다. 네. 그러면 하반기 증시 주도주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엔 상반기랑 비슷해요. 결국 실적 나오는 기업 위주로 계속 그쪽으로만 갈 것 같아요. 여전히. 그래서 너무 스토리도 좋아요. 스토리가 있어야지 주가 올라가지만 스토리뿐만 아니라 실적이 안 나온 기업은 상반기도 보셨지만 다 결국에 원위치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실적과 성장 스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좀 계속 보죠. 그래서 이번 2분기 실적이 되게 중요할 거예요.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2분기 실적 뜯어보셔가지고 이 회사는 성장도 하는데 이익도 찍혀주는구나. 그런 업종들. 아까도 제가 이제 몇 개 힌트 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2분기, 그러니까 3분기에도 발굴을 계속 해 나가시면 사실 좀 닫혀 있어서 증시가 좀 답답하지만 상반기에 또 투자 잘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성과 낸 건 또 사실이거든요. 뭐 화장품을 잡으셨거나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또 저는 3분기도 계속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계속 좀 기업에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이사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또 다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